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과학 선생님 김미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과학 공부를 할 텐데요. 4학년 과학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거냐면 우등색 해법 과학에 보면은 뒷부분에 좀 보시면 북투라고 해서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시험 대비 자료집이라는 문제집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주 핵심적인 요점 내용이 나와 있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와 함께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4학년 과학 점수를 쑥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만 따라오신다면 4학년 과학 공부 문제 없겠죠? 네,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용수철로 무게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선생님이랑 교과서 핵심 정리를 좀 볼 텐데요. 페이지는 이쪽입니다. 이쪽을 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을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용수철 저울 한번 볼까요? 여기에 딱 용수철 저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고리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0점 조절 나사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용수철 부분이 있고요. 표시자 부분이 있고 눈금이 있고요. 고리 부분이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좀 알았으면 우리가 요 각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고리입니다. 고리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 저울을 스탠드에 걸거나 재고자 하는 물체를 매달 때 사용을 해요. 자, 스탠드에 거는 부분은 이쪽 위쪽에 있는 고리가 될 테고 재고자 하는 물체를 매달 때 사용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고리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0점 조절 나사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을 때 표시자가 눈금 무엇을 0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나사입니다. 나사를 돌려서 표시자가 0에 오도록 조절하는 나사가 되겠어요. 0점 조절 나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별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시자 부분이 있는데 표시자 부분도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표시를 할 텐데 표시자라는 건 물체 무게를 쉽게 눈으로 보면서 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눈금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눈금 부분은 물체의 무게를 나타낸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통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게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과 이름 또 역할을 좀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표시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시고요. 그럼 선생님이랑 용수철 저울에 대한 얘기를 좀 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옆에 가시면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1번과 2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쪽에 보시면 1번 문제 나와 있거든요.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도구는 무엇을 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오른쪽 도구가 뭐예요? 용수철 저울입니다. 그러면 용수철 저울은 무엇을 할 때 쓰는 도구이다? 물체 부피, 물체 길이, 물체 온도, 물체 무게, 물체 단단한 정도 중에서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인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용수철 저울은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3쪽에 있는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용수철 저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고리는 눈금을 표시하는 것이다. 아니죠. 고리는 물체를 매달거나 용수철 저울을 스탠드에 거는 부분이죠. 눈금을 표시하는 부분은 표시자가 되는 거죠. 틀렸네요. 두 번째,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이 줄어들까요? 아니죠. 늘어나겠죠. 여기도 틀렸고, 눈금은 무게를 나타내고 미터나 밀리미터로 표시되어 있다?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도 틀렸네요. 용수철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눈금을 가리킨다. 5번. 0점 조절 나사는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킬 수 있도록 조절하는 나사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그리고 얘들아, 4번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서 눈금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줄어들었다 하면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문제 2문제 풀어봤거든요. 용수철 저울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셔서요.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핵심 정리 2번째 내용인데 이쪽에 보시면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0점 조절 나사로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을 때 표시자가 누구를 눈금 0을 가리킬 수 있도록 조절한다. 이게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 재고자 하는 물체를 아래쪽 고리에다가 매달면 돼요. 그런 다음에 표시자가 멈추었을 때 눈과 표시자가 어떻게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표시자가 멈추었을 때 읽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용수철 저울의 측정 가능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물체의 무게는 재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랑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반드시 어떤 저울이든 간에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재지 않았을 경우에, 즉 달지 않았을 경우에, 올려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상 0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너무 무거운 걸 달면 용수철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망가질 수 있고, 너무 가벼운 걸 달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아서 무게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다시 옆으로 가십니다. 3쪽에 가셔서 3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쪽에 3번. 다음 중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표시자가 멈추면 눈금을 읽는 거 맞죠? 두 번째. 재고자 하는 물체를 고리에 매다는 것도 맞고요. 표시자와 눈의 높이를 같게 하여, 즉 수평이 되게 하여 눈금을 읽는다 맞는 말이지. 4번. 물체를 매달지 않았을 때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켜야 한다도 맞는 말이고요. 5번에 용수철에 표시된 무게보다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도 된다고 했나요? 아니요. 용수철이 늘어나서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번은 틀렸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거든요.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 다시 좀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네,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쪽에 가시면 3번에 대한 내용인데 용수철 저울로 무게 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하는 경우에는 쉽고 빠르게는 잴 수 있지만 정확한 무게를 잴 수는 없다. 자, 손으로 어림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손으로 대충 들어보고서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림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쉽고 빠르게는 잴 수 있지만 정확히 이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한다? 용수철, 저울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면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손으로 어림할 때의 장단점과 용수철 저울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들 기억해 두시고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3쪽으로 좀 가십니다. 3쪽에 가시면 4번 문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4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오른쪽은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를 달리하면서 용수철의 길이를 재어보는 실험 장치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무게를 쓰시오. 얘들아,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 용수철에 뭐가 매달려 있을까요? 아니, 매달려 있나요? 없지요. 그죠? 물체가 하나도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게가 몇이라고 측정이 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도 매달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0g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0g입니다. 단위까지 써주세요. 서술형 문제니까요. 0g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용수철에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0g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용수철로 무게 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까지 풀어봤거든요. 그럼 다시 좀 옮기실게요. 자, 이쪽으로 가십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4번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무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좀 볼게요. 자, 용수철이 매단 물체의 무게가 어떨수록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늘어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도 매달리지 않았을 때보다도 뭔가가 더 매달리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무게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용수철에 매단 물체 무게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길어진다라는 거, 늘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얼마큼 늘어나냐면 용수철에 매단 물체 무게가 2배, 3배가 되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우리 그래프를 항상 볼 때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가로축은 추의 무게가 표시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늘어난 길이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추를 하나를 매달았을 때, 즉 하나도 매달리지 않았을 때는 늘어난 길이가 아예 없었잖아요. 자, 추를 하나를 매달았을 때, 즉 20g짜리 추 한 개를 매달았을 때는 2cm가 늘어납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2개 매달았을 때는 그러면 20g짜리가 2개니까 40g 되겠죠? 그러면 이때 늘어난 길이는 4c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비례 그래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추의 매단 무게가 많아질수록, 즉 용수철의 매단 무게가 많아질수록 늘어날수록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용수철의 매단 추의 무게가 늘어나면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도 길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몇 쪽을 펴시냐면 4쪽이네요. 자, 4쪽으로 넘어가셔서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표를 보고 용수철의 매단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추의 무게가 20g짜리가 하나 매달릴 때는 2cm가 늘어났고요. 추의 무게가 40g으로 늘어났더니 늘어난 길이도 4cm로 늘어났네요. 60g으로 늘어났더니 늘어난 길이도 6cm로 늘어났고요. 80g으로 늘어났더니 8cm로 늘어났고 100g으로 늘어났더니 10cm로 늘어났네요. 아, 추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늘어난 길이도 길어지는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자,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추의 무게가 많아지니까 늘어나는 길이도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추의 무게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틀린 그래프. 이것은 추의 무게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길이가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의 그래프거든요.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추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길이도 길어지는 이런 비례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 쓰러 갑니다. 올라가면은 정답 몇 번? 4번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대한 문제 풀어봤거든요. 그래프 문제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십니다. 이쪽 가면요, 5번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무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요. 자, 무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게라는 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많이 끌어당기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지. 무거운 물체를 들 때 힘이 더 드는 까닭이 바로 무거운 물체를 지구가 더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게를 조금 느껴볼 텐데요. 용수철에 추를 많이 매달수록 늘어난 길이만큼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힘이 당연히 더 많이 들겠죠. 우리가 요만큼 늘어난 것과 이만큼 늘어난 것을 봤을 때 이만큼 늘리려면 더 많이 잡아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힘이 들더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용수철이 당기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길이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무게를 비교해 볼 수 있더라. 바로 그거죠. 많이 늘어나면 힘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즉 무게가 무겁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무게를 비교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랑 무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무게라는 건 지구가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있는 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쪽으로 가시냐면요. 4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4쪽에 가시면 6번 문제와 7번 문제 나와 있네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오른쪽과 같이 물체를 들고 있을 때 힘이 드는 까닭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왜 힘이 든다고 그랬나요? 그죠?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지구가 물체를